그룹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환희 씨. 그의 놀라운 과거와 인생의 굴곡을 밝히는 이야기가 공개되어 대중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1982년 생으로 1999년 SM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데뷔한 환희 씨는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R&B 듀오의 상징적인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온 길은 대중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환희 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자신의 과거를 직접 고백하며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처음부터 가수로 시작하지 않았던 그는 한때 비보이 팀에서 활동하며 공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M 엔터테인먼트의 캐스팅 매니저에게 발탁되어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그 계기로 가수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만 씨가 솔로 데뷔를 제안했지만 혼자 하는 것이 두려웠던 그는 브라이언 씨와 함께 듀오로 데뷔하며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5년 계약이 종료된 후 SM 엔터테인먼트를 떠나게 됩니다. 환희 씨는 우리 음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나왔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음악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활동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겪은 생활고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음악 활동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고, 돈이 많을 때는 항상 밥값을 계산했던 자신이 어느 순간 돈이 없어 밥값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얻어먹기도 싫고 신세 지는 것이 싫어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며 모든 관계를 끊고 지내던 고통스러운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위약금 2천만 원을 물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한 게임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하려 했고, 그곳에서 계약금을 받았던 환희 씨는 결국 그 선택으로 인해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좋은 회사에서 위약금을 대신 정리해 주었지만, 이러한 경험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환희 씨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빚을 지고 사기를 당하는 등 연속적인 불행을 겪었습니다. 2021년에는 한전 소속사의 이사가 공정증서를 이용해 환희 씨를 속이고 돈을 뜯어내려던 사건이 법정 공방 끝에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음을 드러냈고, 대중들에게 그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사주 명리학적인 운명 해석입니다. 한 명리학 전문가는 환희 씨의 인생을 강철처럼 단단하지만 겨울의 차가움 속에서 열리지 못한 잠재력을 지닌 인생으로 묘사하며, 그의 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44세부터 점차 좋아지며 54세 이후에는 빛나는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그가 지금까지 겪은 고난이 결국 더 큰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환희 씨는 최근 현역 가왕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는 여전히 탁월했으며,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명리학 전문가들은 그의 대기만성형 운명을 강조하며, 큰 부자가 되기보다는 명예를 쌓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동안
17일 MBN에서 방송된 현역가 왕이는 말 그대로 충격과 반전의 연속이었다. 1대1 지목전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드라마 같은 순간들로 시청자들은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환희가 지목한 상대는 바로 효성이었다. 환희는 지목 이유를 설명하며 원래는 박구윤 씨를 지목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동생들은 부담스러워하니까 나보다 형이 별로 없지 않나. 그 다음에는 이현승 씨를 지목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지목되어서 나이 순으로 효성 씨를 선택했다며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이유 뒤에는 무엇인가 더 큰 전략과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장면에서 리는 갑자기 이재혜를 향해 환희, 여전히 멋있죠? 라고 물으며 환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 질문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무언가처럼 보였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경기였을까? 아니면 감정과 욕망이 얽힌 복잡한 심리전의 일부였을까? 환희는 자신감 넘치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곡을 선곡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내 노래 습관을 걷어내려고 노력했다. 가수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민 많이 했던 적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한 열망과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무대가 시작되었다. 환희의 무대를 본 김수찬은 경악하며 마이크 혼자 다른 거 쓰시나? 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무대를 지배하는 왕처럼 느껴졌고 객석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들끓었다. 반면 효성의 무대는 전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주며 객석을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관객들은 과연 누구의 무대가 더 뛰어난지 혼란스러워 보였다. 리는 환희의 무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저 자리에 있을 때 너무 긴장해서 가사를 잊어버린 적이 있다. 그만큼 저 자리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안다. 그런데 환희는 그 무게감을 이겨냈다. 정말 멋졌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환희의 무대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윤명선은 환희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다. 환희님, 위험한 것 같다. 살짝 정신 차리셔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성인 가요는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 듣는 장르다. 인생에 아름다운 마음이 묻어나야 한다. 목소리 테크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브릿지 때 R&B 톤은 너무 많이 들었다며 호평했다. 그의 발언은 환희의 무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결국 승부는 명확히 갈렸다. 환희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이다. 마스터들은 만장일치로 환희를 선택하며 그의 독특한 매력에 손을 들어주었다. 효성은 한 표도 받지 못한 채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서른 도는 환희에 대해 환희는 독특한 트로트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발언은 환희의 무대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서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방송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감정의 소용돌이와 음악적 혁신의 장이었다. 환희의 승리는 단순한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힌 혁명이었다. 그리고 효성의 패배는 단순한 패배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다. 현역가 왕위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진정한 드라마와 같은 순간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